그대들은 노후가 두려우시오. 요양원에 보내져 방치된 노인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라오. 그 주인공이 그대가 될까 걱정이 되시오. 자식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오. 자식에게 헌신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계시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딸에 대한 이야기라오. 딸 정씨는 국민학교에 다니던 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소. 오남매 중 막내였는데 나이 터울이 커 정씨는 거의 언니 오빠들이 키웠다오. 큰 오빠와는 20살 넘게 차이가 나서 집안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소. 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라 아들, 그것도 큰아들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소. 무엇이든 큰아들의 뜻대로 큰아들을 위해서 살았소. 그러니 막내에 여자로 태어난 정씨는 집안의 뒷전 중에 뒷전이었소. 정씨가 늘 하던 소리가 있었는데 나는 백구로 태어나고 싶어. 울집 백구 팔자가 더 좋아 보이네. 그냥 두기라도 했다면 조용히 혼자 잘 컸을 것을. 정씨의 풍파는 큰오빠가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 우유부단하고 생활력이 없었던 오빠는 동네에서 억세기로 아주 유명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 그때엔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밥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하는 것이 정씨의 일과였어. 국민학생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야 했어. 그때는 어린 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로 정씨를 부려먹었다오. 예, 이것도 빨아놔라. 어린 조카의 똥기저귀를 빠는 것은 예산일이었어. 언니, 내일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서 좀 놀다 와도 돼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럼 저녁은 누가 차려? 까마득 어린 시누이가 시누이로 보일 리 없는 새언니는 정씨를 식모 취급했어. 일하느라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놀다 온다는 소리가 나오니? 그래서 정씨는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집으로 달려가 온갖 집안일, 밭일에 끌려다녀야 했어. 조망만한 손을 빌릴 일이 뭐가 그리 많았는지 나이가 많던 언니 오빠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떠맡아서 하게 되었으니 정씨가 할 일 없이 마당에서 놀고 먹는 백구의 삶을 부러워할 수밖에. 늦잠이라도 자는 날에는 새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때리지만 않았지 그 무서운 성미를 어린아이가 견디는 게 무척 힘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 학교 후에 대문 앞에만 서면 다리가 벌벌 떨렸다오. 집에 너무 들어가기가 싫어서 해가 질 때까지 집 근처를 서성거렸어. 그때 정씨의 버팀목이 돼주어야 했던 어머니는 어디 있었냐고 묻고 싶소? 어머니는 큰오빠의 말이라면 엎어져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이었어. 큰오빠는 새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큰오빠의 말을 들으니 결국 어머니는 정씨의 불행한 유년 시절을 더 불행하게 할 뿐이었어. 한 번은 조카를 돌보다 평상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 장손이라고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는 큰오빠의 2살 난 아들이었어. 그날 일은 아직도 정씨에게 상처로 남아있어. 아이의 찢어지는 울음소리와 정씨의 비명에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진구가 평상에서 떨어졌어요. 낮은 평상 위에서 뒤로 넘어가는 아이를 정씨가 붙잡아 아이는 팔꿈치가 조금 쓸린 정도였지만 오히려 아이를 감싸고 넘어지느라 정씨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턱엔 피가 흐르고 있었어. 어쩜 좋니? 친구 안 다쳤어? 다행히 제가 잡아서. 대답하는 정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어머니는 정씨의 뺨을 내려쳤어. 네가 미쳤구나. 도대체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금쪽 같은 우리 장손을 다치게 해. 어찌나 무서운 표정으로 다그치던지 나오려던 눈물조차 쏙 들어가 버릴 정도였어. 죄송해요. 정씨에게서 아이를 낚아채간 어머니는 피가 흐르는 정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듯 했어.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애가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르니? 선홍빛으로 부어오르는 볼을 쥐고 있는 정씨를 매섭게 쏘아본 어머니가 말했어. 밥도 먹지 말고 반성해. 쌀쌀한 이른 봄에 정씨는 그렇게 새벽까지 마당에서 눈물만 뚝뚝 떨구며 서 있었다오. 새언니의 구박보다 어머니의 칼날 같은 모진 말이 정씨를 더 아프게 핥히었어. 어린 정씨에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지만 어머니에게 정씨는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기도 아까운 존재인 듯 했어. 그렇게 정씨는 중학생이 되도록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의 일이었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말고 밭일을 도우라는 새언니의 말에 눈물바람으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어. 엄마, 새언니가 고등학교 안 보내준다는데 어떡해요? 친구들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들뜬 대화를 할 때 정씨는 어머니에게 울며 빌었어. 여자애가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새언니 말 들어라. 괜히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저도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엄마가 새언니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만큼 배웠으면 됐다. 이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돼야지. 어머니는 매몰차게 뒤돌아섰어. 결국 중학교 졸업식이 정씨가 학교 문턱을 밟는 마지막 날이 되었어. 그렇게 아침에는 밭일에 끌려가고 낮에는 시장에 내다 팔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며 지내다 문득 평생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씨는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뛰쳐나와 상경했다오. 어린 여자의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오. 정씨가 할 수 있는 돈 버는 일은 많지 않았기에 갖은 험한 일을 하며 살았어. 몸은 힘들었어도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도 편했어. 그렇게 정씨는 집안 사람들 모두와 인연을 끊고 살았어. 새언니도 어머니도 언니 오빠들도 정씨에게는 모두 가해자일 뿐이었어.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정씨는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 어릴 적 친구를 통해 가족들의 소식은 가끔 전해 들었지만 그뿐이었어.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깨달았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키워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에게 비정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 꼭 발로 짓밟고 주먹을 휘둘러야만 폭력이 아니지 않소? 정씨는 자신에게 가해졌던 일들이 폭력이고 학대였다는 것을 알았어. 내 목숨도 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내리사랑이요. 어릴 때 깊이 새겨진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았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자식을 보며 정씨는 어머니를 떠올렸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미워도 어머니인지라 그리운 마음도 들었어. 머지않아 정씨는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마주 앉게 되었다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선자한테서 들었다. 정씨의 친구에게서 듣고 찾아왔다는 어머니는 10년 넘게 보지 못했던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는지 바로 용건을 던졌어. 전화할 때 말했지. 인감도장 갖고 왔니? 이게 이제 와서 왜 필요하신 건데요? 집안일 하는데 쓸 데가 있다고 말했잖니? 너희 오빠들도 이미 다 주고 너만 남았다. 이거 가지고 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 너한테 피해가는 거 없으니까 걱정 말고. 제가 잘 살았는지는 안 궁금하세요? 얼굴 보니 잘 산 것 같네. 더 할 말 없으면 일어나마. 정씨는 헛웃음이 나왔어. 그간의 세월이 무색해지는 짧은 만남이었어. 어머니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할세라 쟁걸음으로 나가버렸어. 정씨도 모르는 사이에 애틋한 재회라도 기대했던 모양이었어. 그러고는 정씨는 한동안 어머니를 잊고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작은 오빠로부터 연락을 받았다오. 너도 인감 줬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됐던 시골 땅이랑 집이랑 어머니가 싹 다 큰형님네한테 줘버렸단다. 집안일을 핑계로 인감을 훔쳐가듯이 가져가더니 결국엔 이런 이유였어. 애초에 기대해 본 적도 없던 재산이었지만 황당한 마음은 들었어.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전화하지 말아줘.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과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장남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고개를 젓게 만들었어. 속상해하지 마. 어차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가족이야. 그깟 돈도 없어도 잘 살고. 알아. 그래도 서글프네.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나았을 텐데. 남편의 위로에도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 가족은 남편과 아이 하나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 다짐했어.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흘렀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어머니에 대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다는 이야기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야. 큰형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신다고? 정씨는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작은 오빠는 말을 이어갔어. 형님도 너무하지. 그렇게 전 재산 다 갖고 갔으면 끝까지 어머니 모셔야지. 요양원에 가실 만큼 상태가 안 좋으신 거야. 그것도 그렇고 형님네가 시골 땅 팔고 이민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버린 거지.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러면 나보고 데리고 가란다. 그게 말이 되냐?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두고 가버린다고. 아, 그렇다니까. 참 못돼 처먹은 장남이네. 다른 형제들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안 하는 듯 했어. 엄마한테는 가봤어. 내가 일도 바쁜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전화한 거야. 나 엄마랑 연 끊고 산 지가 벌써 20년이야. 나는 뭐 안 그러냐? 그럼 나 혼자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끊어. 그러고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굳은 듯 앉아 있었어. 그렇게 큰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말년까지 보살핌도 못 받고 홀로 요양원에 있다는 소식에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 새언니 성격을 생각하면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정씨는 그저 모르는 체하고 이대로 살기로 했어. 이제 와서 어머니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오. 2~3달쯤 흘렀을까. 정씨는 문득 어머니가 계시다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어. 김정순 씨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요. 워낙 연로하셔서요. 찾아오는 사람은 있나요? 전에는 몇 번 오셨는데 요즘은 아무도 안 오시네요. 천류는 끊을 수 없는 것이라 하였어. 어머니는 신발 안에 들어간 모래알갱이처럼 무시하고 싶지만 자꾸만 정씨의 신경을 건드리고 마음쓰게 했어. 그렇게 정씨는 어머니를 찾아갔어. 오랜만에 보는 얼굴은 폭삭 늙어 있었어. 예전에 정정하던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오. 엄마, 정씨의 부름에 고개는 돌리지만 누군지는 통 못 알아보는 눈빛이었어.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보내달라는 말만 중얼거리는 모습에 정씨는 찡그린 얼굴을 했어. 집에 보내주세요. 전혀 정신이 안 돌아오시는 건가요? 마침 들어온 간병인에게 물었어. 아니요. 가끔 똑바르게 말하세요. 그때도 집에 보내달라고 하던가요? 큰아드님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와중에도 큰아들 타령하는 어머니가 지긋지긋했어. 볼품없이 늙은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두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떠나버린 큰오빠. 어머니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사랑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을까? 더는 보고 있기 힘들어 요양원을 나왔어. 어머니는 간절히 집으로 가길 원했지만 형제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오. 그 후로 정씨는 가끔 어머니를 보러 갔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신이 맑을 때는 없었어. 정신이 돌아왔다면 어색한 사이에 서로 나눌 말은 없었을 것이요. 그러던 어느 날에 큰아들을 찾으며 중얼거리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머니에게 정씨가 말했다오. 엄마, 나 이제는 못 와요. 아니, 안 와요. 그동안엔 낳아준 정이 있어서 도인은 지키자 생각해서 온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어요. 애 아빠가 엄마를 모시자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요. 그 어린 날